안녕하십니까? 우리 물질 추출론 우리 5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5주차 강의 3차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5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물질 추출론 내용은 막분리를 이용한 그런 어떤 이제 성분의 제조 또는 뭐라 그럴까? 정제 또는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는 막분리 공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에 대해서도 정의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막분리 공정의 종류가 무엇인지, 막의 종류는 또 무엇인지, 또 공정에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다양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중에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막분리 공정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죠?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고, 그 실제 운영하는 종류 중에 막의 크기, 즉 막의 세공의 크기에 따른 다시 말하면 체거름 효과, 즉 막의 세공보다 크기가 큰 것들은 걸리고 또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체거름 효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를테면 역삼투 방식이라든가 또는 한해여과라든가 또는 정밀여과라든가,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십자류형 여과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볼 그 내용은 똑같은 막분리 공정의 유형 중에서 오늘 같이 살펴보는 내용은 이게 어떤 크기만을 통해 가지고 분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분리돼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확산을 통해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투석 방법이에요. 확산 투석이라고 얘기해서 영어로는 다이알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알리시스는 그래서 확산 투석법인데요. 이 경우는 반투막을 이용해서 농도차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처리액과 투석액을 연속적으로 보내서 막 양측의 농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인공신장 투석을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투석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투석액이 밖에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안을 이제 막으로 둘러싸인 그 안쪽을 우리가 투석하고자 하는, 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액을 갖다 흘려보냈을 때 밖에 투석액으로의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가 돼서 빠져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확산 투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다이알리시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정을 갖다 이제 전개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파이프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투석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permeable membrane, 즉 투과성 멤브레인, 투과성 막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공정을 자세하게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 투과성 막이 있고요. 선택적인 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다이알리세이트, 즉 투석액이라고 해서 농도가 서로 다른 그런 액이 자리 잡고 있으면 혈액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투석액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러한 형태로 분리를 해내는 그런 공정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확산 투석이고요. 요런 투석인데 전기적인 그런 어떤 개념까지, 원리까지 같이 반영을 한 것을 전기 투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lectrodialysis, 그래서 ED로 이제 약자로 쓰는데요. 반투막의 성질, 그리고 어떤 농도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정전기적인, 즉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교환막 이런 것들이 어떤 투과 막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전하의 물질은 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 그럼 저쪽에서 플러스 전하가 나를 통과하지 못하겠죠. 왜? 가까이 오면 이 밀쳐내는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투과를 못하는 거고요. 반대 전하는 가까이 오겠죠. 가까이 와가지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이차, 전기적인 특성을 갖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수의 담수화, 특히 어떤 이온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갖다 분리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수의 담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막이 이온 특성을 갖다 나타내요. 저쪽에는 하얗게 보이는데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가운데다 뭐를 넣냐면 이제 소금물을 갖다 넣은 거예요. 소금물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을 갖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고 쓴 거는 플러스는 플러스는 같은 전하를 띄고 있는 거는 밀치니까는 통과를 못 하고, 그쵸?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놈은 저거를 갖다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플러스 전하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있는 쪽으로 간다고요. 플러스 쪽으로 못 가지만 마이너스는 플러스 있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튕겨져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운데는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막 있는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막 있는 쪽으로 통해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이 순수하게, 바닷물이다 그러면 순수한 물만 남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데는 뭐예요? 이미 들어온 녀석은, 들어온 소금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저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그쵸? 플러스는 또 플러스대로 이쪽에 못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갇혀있는 그런 유형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놈은 계속 빠져서 저쪽으로 가고,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도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서 계속 한쪽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려있다. 형태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처럼 양쪽으로 빠져나가서 비어있는 데는 프레시 워터라고 하는 형태로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축이 된 형태는 저기는 농축된 염의 형태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처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바닷물의 담수화라는 건 뭐냐면 짠물이 아닌 우리 보통 맹물처럼, 민물처럼 그러한 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전기적인 투석 방법이 그런데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확산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투과 증발법이에요. 투과 증발법은 영어로는 이제 pervapo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PV로 줄여서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액체 중에 한 가지 또는 뭐 두 가지 성분이 온도나 압력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돼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확산돼 가지고 증발시킨 후에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공정을 말하는 거고요. 막간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분리가 되고, 이때 증발 성분은 진공 펌프라든가 또는 냉각 응축기를 갖다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진공 펌프를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니까 높은 쪽에 있었던 녀석이 압력이 낮은 상태로 쉽게 휘발이 돼서 증발이 돼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과 증발법을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는 유사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또 비대칭막이라든가 중질 고분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즉 오른쪽이 약간 진공을 걸어주면 요 가운데 있는 막을 통해서 증발하는 형태로, 즉 압력이 훨씬 낮으니까는
낮은 증기압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운데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밖에 있던 녀석이 안쪽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가 압력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투과하면서 증발되는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거를 다시 응축시켜가지고 분리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바로 이런 이제 투과 증발법도 실질적으로 널리 응용이 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그림의 공정이 투과 증발법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공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분리 공정에 대한 앞단에서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유형들, 그렇죠?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유형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우게 됐었던 내용들은 주로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식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확산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 중에 요거는 막이 따로 어떤 소위 그 뭐랄까 고정적인 막이 늘 준비되어 있다 또는 고정적인 막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liquid membrane, 즉 액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은 일시성 막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 조건에 따라서 즉시 형성되는 그런 이제 즉형막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추출이라든가 또는 역추출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공성 지지막을 가진 이제 지지 액막이라든가 계면활성제에 의한 에멀션. 에멀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에멀션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액체상에 또 다른 액체, 서로 섞이지 않는 또 다른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OW를 갖다 기준으로 둔다면 수상에 뭐가 이제 유상이 방울방울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분산이 됐어요.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친수성과 친유성 그런 형태의 그 특성을 갖다 지니는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수상에 유상이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OW형 유화 형태잖아요. 그러면 수상과 유상의 그 경계면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 막이라는 거예요. 액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성막 혹은 즉형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 유상에 즉 유상에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액막을 통해서 그 경계면인 액막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막을 이동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탄화수소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를 하거나 또는 기체 혼합물을 갖다 이제 분리하거나 금속이온 등을 갖다가 분리할 때 그럴 때도 바로 이러한 일시적인 액막들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형태.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액체들이 서로 두 개가 이제 있을 경우에 가운데가 뭐냐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액체의 경계면을 형성하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그 표면 쪽에 그것을 갖다 확대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액체에 의해서 액체와 그리고 그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일시형 막이라고 하는 liquid surfactant membran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밖에가 organic phase membrane. 그러니까 밖에가 뭐냐면은 바로 유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안쪽에 뭐가 분산되어 있어요? 수상인 에이케오스 스트립 솔루션이 즉 에이케오스 상이 액상이 저렇게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바로 그 표면을 이루는 경계면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 액막의 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유형들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액막법을 갖다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저기 보시면, 저기는 이제 처음 저 유형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OW나 WO형의 그런 에멀전을 갖다 이제 조제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저기서 보면은 파란색이 수상이고 노란색이 유상이니까는 이 경우는 WO 타입이네요. 그렇죠? 예, WO 타입의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저 바로 수상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낸다라든가, 또는 반대일 수도 있죠. 유상에 있던 거를 수상으로 녹여낸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활용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액막법들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막분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3차원 형태를 갖다 가진 또 다른 제3의 상이라고 하는 이 막의 형태는 그냥 어떤 종이나, 그쵸, 평면으로 되어 있는 막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의, 즉 가운데가 뚫려 있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중공관 또는 중공사라는 것은 이제 실이라는 거예요. 실처럼 아주 가늘지만은 그 가운데가 또 뚫려 있는, 저렇게 파이프 형태의 모양을 가진 그런 막들이 실제 공정에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투석, 우리가 그 신장 투석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이런 유형의 막을 갖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안쪽에는 혈액을 흘려보내고 바깥쪽에는 투석액을 갖다가 이렇게 장치시키게 되면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안쪽에 있었던 혈액 중에 불순물들, 불필요한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신 거고요. 그래서 hollow fiber membra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ollow라는 건 뭐냐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의 fiber, 섬유죠, 섬유. 섬유처럼 가늘단 말이에요. 실이나 이런 섬유처럼 가는데, 근데 그 실에 가운데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막이라고 해서 hollow fiber membrane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살펴보신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저 막들은 이렇게 완전히 둥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형태, 평면막이 되든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소위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본 거예요. 요거는 폴리에테르 술폰산, 폴리에테르 술폰이라고 되어 있는 PES형 막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또 이건 또 다른 형태죠. 요거는 폴리락틱 애시드, 폴리락틱 애시드의 막, 조금 다르죠.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형태는 폴리락틱, 그러니까 젖산의 락트산의 이제 고분자형 막인데, 요거는 그때 그 만드는 데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같은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막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유리 있잖아요. 유리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높은 압력에 온도를 갖다 살짝 올리면은 마치 우리 세라믹 필터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형태, 그런 형태의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결유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소결유리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실험 기구 같은 데도 보면은 까실까실하면서 유리질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무기질로 이루어진 그런 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크기별로 또 용도별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여과 공정을 필트레이션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요 경우가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렇죠? 바이러스 저기 이제 범위를 갖다 표현을 해놨지만 0.01에서 0.1 마이크로메타 정도,
굉장히 작은 거죠. 예. 그런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KF94가 뭐라고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물질, 입자를 94% 이상 예, 막는다,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갖다 보면 바이러스가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크기면 0.05 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적혈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적혈구 크기고 한 6 마이크로 정도. 예, 그런 정도 크기고요. 예.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지난번에 했었던 것과 유사한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역삼투부터 나노여과, 한해여과, 그리고 정밀여과라고 하는 주로 앞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체거름 효과에 크기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리 대상이 그래서 정밀여과의 입자 크기가 제일 그래도 입자 직경이 크기 때문에 예. 역삼투의 경우에는 염류나 분핵 분자, 뭐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죠. 그것까지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 막의 구조 형태가 정밀여과는 균질 비대칭막이고 한해여과는 비대칭, 나노여과막은 복합, 역삼투막은 균질 비대칭 복합막 다 쓰이기도 한다. 물론 이때 이제 이러한 공정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분리할 때 이 압력이 저렇게 공간의 크기가 직경이 큰 경우인 경우에는 압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1기압 정도 내외. 그래서 감압을 하면은 0.1기압까지 이제 보통 활용을 하는 거고요. 한해여과 같은 경우에는 2기압에서 5기압 정도 굉장히 센 그런 압력을 강하고 그거보다 더 센 것이 나노여과막 5에서 40기압 정도. 그리고 역삼투 방식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거죠. 40에서 100기압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압력이 걸리는 그러한 유형의 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멤브레인을 응용하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먼저 효소를 고정화시키는 연속 효소 반응 그런 이제 반응기 혹은 효소막 같은데도 바로 이렇게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즉 막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고 하는 용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탱크처럼. 그 다음에 이런 거에도 금속 촉매를 고정화시킨 막 촉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반응을 갖다 일으킨다라든가 그런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촉진 이동을 이용한 기체 분리. 앞에서 이제 퍼 베이퍼레이션 같이 투과 증발과 같은 그런 유형에도 마찬가지 우리 기체 분리하는데 그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류탑 개념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뭐로 이용을 하냐면 이제 막을 갖다 이용해서 막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성분별로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증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어떤 액체가 가지고 있는 증기압의 차이, 즉 다른 말로는 끓는 점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분별로 분류를 하는 것을 증류탑 또는 정류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바로 정유 공장에서 그래서 이를테면 맹 꼭대기부터 납타라든가 또는 그 밑에 이제 휘발유 그리고 그 밑에 뭐 등유 그 밑에 경유 그리고 그 밑에 중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별로 원유를 갖다가 이제 정류를 하는 그런 공정을 활용을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특성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끓는 점 특성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막의 특성을 이용해서 성분별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의 선택성 때문에. 바로 그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 생성물을 갖다 연속적으로 한쪽에서는 분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이를테면 효소 반응이나 생물 반응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생물막 반응기. 이런 데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막을 이용한 그런 공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에탄올이라든가 또는 수소와 같은 이제 대체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축시키거나 또는 정제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투과 증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기체 혼합물로부터 좀 더 휘발도가 높고 혹은 확산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한쪽에 감압을 시킴으로써 진공을 걸어줌으로써 증발시켜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최근에는 우리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잖아요. 그래서 뭐 수소 경제 이런 얘기도 뭐 가끔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수소만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막분리 공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또 바이오 폴라막을 갖다가 이용한 산이라든가 염기, 산이나 염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막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극성막이나 또 이제 이온을 갖다가 적절하게 어떤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막들을 활용을 해서 산, 염기 이런 것들을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로로필을 함유한 막을 이용해서 클로로필을 함유한 막을 이용해서 광합성 반응을 한다라든가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곳에 이렇게 소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5주차 물질 추출형 강의를 통해서 막분리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거기에 막의 형태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재질, 어떠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막분리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장점이 무엇이고 막분리의 장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막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정들에 우리가 응용이 되고 있고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